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3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주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방수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예술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배우 하정우 씨나 가수 솔비 씨 같이 이렇게 좀 미술 작가로도 같이 활동하는 연예인들 이야기 좀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기사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미술계에 아트테이너, 즉 아트 예술 그리고 엔터테이너의 이제 합성어인 아트테이너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서 제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소해해를 기념해서 이 소액에서 영감을 얻은 그림을 선보이는 전시도 열렸는데 여기에 배우 하정우 씨 말고도 가수 구준엽 씨, 배우 하지원 씨 역시 참여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네. 사실 뭐 이뿐만은 아닙니다. 배우 박기용 씨 역시도 화가로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배우 박기용 씨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 전공까지 꾸준히 미술을 전공한 미술학도였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는 뭐 한국회화의 위상전이라는 전시에서 이고라는 작품으로 특별상까지 받았고요. 개인 전시회도 뭐 최근에 마쳤고 미술 작품을 해설하는 그 도슨트로도 활약 중이시라고 하니까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쪽 분야에 애정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셔서. 네, 굉장하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아이돌 가수인 송민호, 강승윤, 헨리 씨 작품도 뭐 호평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미술의 재능을 보이는 스타들의 활약에 좀 많은 이제 주목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들의 작품이 이 실력에 비해서 좀 이름값이나 마케팅의 효과로 좀 이렇게 부풀려진 게 아니냐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린다는 기사를 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봐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일부 작품은 좀 그만큼의 가격을 받을 필요는 없는데 좀 너무 부풀려졌다, 비싸게 거래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 시인께서는? 참 쉽지 않죠. 예술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죠. 사실 이건 옛날부터 항상 논점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뭐 사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그려내는 게 무슨 큰 잘못이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꽤나 비싸게 팔린다라는 지점이 아닐까 싶고 이렇게 좀 일반인들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림인데 비싸게 팔렸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솔직히 유명인이니까 이렇게 팔린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 거죠. 좀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그래서 누군가는 사실 현타나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 아트테이너 자체가 버블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틀렸다고 하진 않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들의 작품이 반드시 또 안 좋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어떤 비판의 시각이 또 하나의 안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는 사실 진면목을 드러내니까 이게 과대포장된 결과물이라면 언젠가는 이 버블도 꺼질 것이고 정말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판단은 어떤 대중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붐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봅니다. 사실 뭐 미술계 안에서도 어떤 유행을 타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오랜 시간 쭉 계속 더 가격이 올라가고 더 인정받고 그런 작품도 있겠죠. 그럼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일부 분에서는 또 미술계가 텃세를 부리는 거 아니냐, 뭐 예술하는데 자격이 따로 있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미술 분야에 대해서 지금 방 시인도 어찌 본다면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어느 누가 보면 저 역시도 뭐 흔히 말하는 기득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기득권 평가에 사실 통과를 해야만 예술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사실 옛날부터 계속 지금 논점이 되어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술에 있어서 대비, 뭐 등단이라는 이런 어떤 과정, 관례를 통과한 이후에 사실 그 가치와 수준을 인정받는 어떤 기존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미술에서도 예전엔 지금은 없죠. 국전이라고 이제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면 사실 대비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좀 뭐 문학에서는 신춘문예라고 하는 옛날부터 있었던 관례가 있었고요. 등단. 사실 이게 현실인데 그 관문이 사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바늘구멍입니다. 이게 아주 극소수의 가능성을 놓고 수많은 이제 흔히 말하는 문학 청년, 문청들이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미술 청년들이 노력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잣대가 사실상 뭐 어떤 정해진 잣대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그 안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인간이 또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취향이나 다양한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통과하지 못했다고 이 작품을 우리가 내치는 것이 과연 맞냐. 이게 사장하는 거 아니냐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재밌는 얘기 말씀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중국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중국에서 이제 시인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그 중국에서 주목을 받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와 친해지면서 한국의 문단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길래 제가 말씀 드려봤어요. 우리는 신춘문예라는 제도가 있고 등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시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쪽은 없나요? 왜 그런 게 필요해? 우리는 시를 쓰고 싶고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시를 써서 시집 출판하면 그냥 시인인 거야. 왜 그러한 제도나 과정이 필요한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뒤통수를 하나 딱 크게 맞은 느낌이었었거든요. 왜 누군가가 보기에 있는 게 굉장히 좀 아닌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배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떨어지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 시인이 못 되는 거야라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조금 반성적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문단에서도 요즘 들어 뭐 비등단이지만 선출판 형식으로 먼저 시인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문단에서도 역으로 이들을 주목하는 추세에 이르게 되면서 좀 이런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면서 문학 생태계가 좀 다양화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이거는 것도. 모든 예술 분야가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아마추어와 어떻게 보면 뭐 프로의 그 어떤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 지금은 뭐 전문가도 사실은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영역도 유튜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마찬가지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기도 누가 하고요. 뭐 전문, 누가 비전문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뭐 또 원론적인 지점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아트테이너 얘기의 본질에는 혹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너무 쉽게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있고 정말 긴 시간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전시 한 번 하기도 힘든 그런 현실 속에서 맞습니다. 그런 감정이 든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 흔히 요즘 세대의 말로 이제 현타라고 하는 것들이 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정말 열심히 해도 기회 한 번 없는데 사실상 뭐 문학도 그렇지만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길게는 뭐 10년, 15년 정도 굉장히 긴 문양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뭐 제 주변에도 역시 10년, 15년 정도 그런 기간을 거친 그 작가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좀 뭐 오디션 같은 것도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바로 사장돼 버리는 현실이다 보니까 뭐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뭐 다양한 장르에서 이러한 기준점을 넘지 못해서 바로 사장되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내가 준비한 것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뭐 포기하고 사실상 이 업을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요즘에는 뭐 부캐 시대다, 엔잡러들이 많다, 한 가지 일보다는 자신을 좀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에 있어서 이런 아트테이너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방수진 시인도 시 말고도 다른 것도 막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참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면서 뭐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뭐 중국 관련해서 뭐도 하고 뉴스 브런치 나와서 방송도 하고요. 제가 사실 요즘 말하는 엔잡러가 맞는데 제가 격세지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 제가 이렇게 살았을 때는 주변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예술 쪽에서는 뭐 한우물만 팔아. 너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 된다. 뭐 시인이 왜 유학을 가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아트테이너들의 요즘의 활동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일반인이면서도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이면서도 미술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도 해볼까?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상 저도 뭐 시로서만은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걸 시도했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스스로 바라보는 지점도 달라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술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열려있는 방식이어야 된다. 끝으로 그러면 어떤 시를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노벨문학상 수상시인 비슬라바 쉼보르스카의 두 번은 없다라는 시를 준비해봤는데요. 앞서 이제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예술은 사실상 자기가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최선에 다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고 싶어서 한번 이 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슬라바 쉰보르스카 2번은 없다. 2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는 없는 법.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네, 시시한가 오늘은 아트테이너 관련된 논란 방수진 시인과 함께 같이 고민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